오늘은 시흥 백오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승장 30평대가 9억, 10억까지 갔던 그 유명한 백오 신도시. 40대 중반 종현 씨의 눈엔 백오 신도시의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어. 전세 끼고 사면 안전할 거야.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죠. 신도시 메인 위치,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망설이던 그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종현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현 씨는 2022년 말 시흥 백옷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백옷은 시흥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신도시와 광역철도 개발 등 여러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그는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반 서밋 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을 9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어차피 전세 끼고 매수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세 시세도 계속 올라서 나중에 더 올려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 전세와 매매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역전세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아파트를 매도할까 고민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억 3천만 원에 샀던 집값이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손해만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산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시흥 백오 신도시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시흥의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가족끼리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다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팍팍해지니까요. 일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백오 신도시의 중심부로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중심부의 공원과 대규모 상업시설들, 신세계 아울렛에 서울대병원과 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백옷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호반 서밋과 SK뷰가 백옷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신도시 중심부에 공원과 학교 접근성도 좋고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9억 10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 초엔 5억 초중반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6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1년에 백옷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중심 상권에 1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백옷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4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7억 들여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위치가 주상복합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이라 뭐가 들어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부동산을 통해 문의도 꽤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꽤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공실이 몇 년째 이어지자 반은 포기했어요. 스트레스로 머리도 다 빠졌다고 하소연했어요. 아내와는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됐대요. 7억에 계약한 상가를 지금 6억 2천만 원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해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백오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긴 상가 분양이 잘 됐던 곳인 만큼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뉴 프랑 주변이 핵심 상권인데 2층은 빈 곳이 너무 많고 1층인데도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준공 이후 계속 공실인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백오 신도시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1층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로 해결이 되지만 2층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100곳의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는 신도시답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20년 아브뉴프랑에서 스시집을 열었어요.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분양가는 6억이었고 인테리어에 7천만 원을 썼습니다. 100곳은 배우단지가 많고 신도시라 스시집이 잘 될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로 SNS에 홍보가 되면서 주말 저녁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하루에 200만 원을 번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이 찾아왔던 거죠. 또 주변에 경쟁 스시집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호 씨의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점심 메뉴도 추가하고 각종 할인 행사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민호 씨는 다른 스시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00곳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100곳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100곳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밑이 다 상가죠. 게다가 상업용 프라자 건물도 정말 많은데요.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카페면 카페, 고깃집이면 고깃집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사는 주민들 아니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시흥 100곳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신도시라서 고층 건물들이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고가였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얼마 전엔 최고가 8억 1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충격을 줬죠. 초기에 3, 4억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은 수익 구간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후반부에 영끌에서 들어온 분들은 손해가 막심하죠. 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100곳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1년 100곳 SK뷰 34평을 9억 9,500만 원에 샀죠. 100곳은 앞으로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부부나 가족 간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시흥 100곳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100곳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8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물 건수는 9,600건으로 2023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래량은 4,100건으로 작년 5,800건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양 혜택에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던 주인들은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시흥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9,666건으로 2023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좁은 지역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에서 산 아파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매물 누적 때문이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교통망 개발, 지역 활성화 정책 등 호재가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땐 더욱 그렇죠. 부동산 투자자들 겉으론 부자같이 보여도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 자금 날린 사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시흥 105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전세와 매매 시세, 거래량, 그리고 공실률과 임대료 전부 다 체크하셔야 해요. 시흥 105 신도시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